북촌 한옥마을의 흐린 아침 고요 속 신선한 차 잎향이 오래된 한옥의 나무 냄새와 섞여 퍼졌다. 혜진은 하늘색 한복을 정성스럽게 매무새하며 저고리를 어깨 위로 바로잡았다. 좁은 돌길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서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가을 바람은 금빛 낙엽을 휘감으며 바닥에 흩날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대금 소리는 바람 속에 어렴풋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오늘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날임을 느꼈지만 그 변화가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는 알지 못했다. 준비됐니, 딸? 그녀의 어머니 수영이 문 밖으로 나오며 단단한 걸음으로 다가와 물었다. 그러나 눈빛 속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강 선생님은 존경받는 분이야. 이 결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가문에 안정감을 줄 거란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전통의 무게가 실려 있었고 마치 강물 속 돌처럼 단단하고도 매끄럽게 다듬어진 말투였다. 혜진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복잡함이 담겨 있었다. 수영은 전쟁과도 같은 감정의 싸움 속에서 살아남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삶 속의 수많은 희생과 포기를 통해 단련된 사람처럼 보였다. 혜진은 자신이 그러한 전통과 의무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선택의 무게를 느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다. 바로 그 동네 한 구석에서 민준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오래된 자전거 체인을 고치고 있었다. 민준은 강 선생님과는 완전히 달랐다. 젊고 자유로운 데다 겨울바람마저 녹일 것 같은 따스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몇 달 전부터 그는 한옥 창문으로 보이는 혜진을 처음 보고 난 후 매일 그녀를 마주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길을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닿을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혜진은 물에 비친 달과도 같았다. 아름답지만 결코 손에 닿을 수 없는 존재였다. 혜진과 그녀의 어머니가 광장시장의 번잡함 속으로 들어서자 삶의 소음이 그녀를 애워쌌다. 상인들은 지역 방언으로 소리치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와 매콤한 떡볶이를 팔았다. 시장의 향기는 김치 냄새와 섞여 주변을 감쌌고 장독대에 정성스럽게 담긴 발효된 양념은 국가의 보물처럼 보였다. 혜진은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녀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장벽 너머의 더 넓은 삶을 갈망했다. 바로 그 시장 한가운데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어머니가 천을 흥정하는 동안 혜진은 조금 더 조용한 골목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준과 마주쳤다. 그는 수정과 한 잔을 사들고 있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운명이 시간을 멈춘 것 같았다. 혜진 씨,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지만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묻어났다. 민준 씨,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가 의도했던 것보다 부드러웠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가끔 이곳에서 영감을 얻으러 와요. 제가 쓰는 시를 위해서요. 민주는 캐주얼한 톤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제 막 솟아오르기 시작한 용기가 엿보였다. 짧았지만 의미가 깊었던 대화가 이어졌다. 민준이 전통시장이 한국의 축소판이라는 열정적인 이야기를 하던 중 혜진은 강 선생과 함께 있을 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자유였다. 그러나 수영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며 그 순간은 끝이 났고 혜진은 몇 마디 나누고 떠났지만 그 눈빛은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다음 며칠간 혜진의 마음은 혼란과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결혼 전 기도를 위한 일정으로 어머니와 함께 찾은 경주의 불국사에서 그녀는 잠시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다채로운 색의 연등과 목탁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평온함을 주었다. 하지만 그녀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배운 모든 것을 거슬러 갈 용기를 낼 것인가. 한편 민주는 혜진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한강변을 따라 밤새 걸으며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마치 떨어진 별처럼 빛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시인이며 재산이 없는 자신의 처지가 혜진의 가족에게 얼마나 하찮게 보일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 혜진은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다. 한 아이가 정성스럽게 접은 작은 쪽지를 건넸다. 쪽지에는 민준의 급한 필체로 쓰인 글이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전에 자정에 조계사 정원에서 한 번만 만납시다. 비밀리에 집을 나선 혜진이 도착한 도시는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다. 사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연등의 부드러운 빛 아래 서 있는 민준을 발견했다. 그는 단순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주변에 핀 연꽃의 아름다움을 능가하는 강렬함이 담겨 있었다. 혜진 씨, 그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진심이 가득했다. 제가 가진 것은 말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쓴 모든 이야기 중에 당신만이 사랑을 믿게 만든 유일한 주인공이에요. 부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제 삶을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데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혜진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썼다. 민준 씨,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제 가족은 안정이 필요해요.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모두의 문제예요. 그런데 당신이 필요할 때 당신 곁에 누가 있을까요? 강 선생인가요? 아니면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그의 질문은 멀리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그녀의 영혼 깊숙이 울려 퍼졌다. 새벽이 밝아오며 최종 결정을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열릴 호텔의 화려하게 장식된 홀에서 혜진은 매화꽃이 금빛으로 수놓아진 전통 혼례 한복을 입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재단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발걸음이 주춤거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민준의 말과 자신에게 약속한 진정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홀 안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 선생을 바라보며 그녀는 공손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몇 분 후 혜진은 서울의 거리를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복 자락은 날개처럼 펄럭이며 그녀의 결정을 따라 흩날렸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민준이 자주 가던 작은 카페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놀란 눈빛을 한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놀라움은 곧 안도감으로 변했습니다. 와줬군요. 그는 미소를 참지 못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제가 행복해지겠다는 마지막 약속을 지켰어요. 그녀는 답했습니다. 그날 가을 하늘 아래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사랑을 위해 도전할 용기를 찾았습니다. 민준은 망설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꿈일까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혜진이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자 부드러운 온기가 두 사람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아직 뛰던 숨을 고르며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카페 안에는 신선한 커피와 달콤한 떡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으며 이 순간이 현실임을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 그녀는 부드럽지만 결의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검은 잉크 얼룩이 묻은 이 종이는 그가 전날 밤 불안과 희망 속에서 쓴 시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등불이 춤추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불확실성의 들판을 걸었네. 그러나 그대의 눈동자 속 수평선에서 나는 알지 못했던 집을 발견하였네. 단순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이 말들은 혜진의 눈에 눈물을 고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제스처에서도 이렇게 깊은 의미를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들이 나누는 사랑이 심판과 어려움, 그리고 전통조차도 견딜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혜진이 강 선생과의 결혼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빠르게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수영은 딸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고 북촌의 이웃들은 거리에서 수군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혜진과 민주는 서로에게서 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임에서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한국의 낙원, 제주도로 이어졌습니다. 검은 모래 해변과 웅장한 절벽이 만나는 곳, 그리고 해녀들이 깊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찾아 잠수하는 곳이었습니다.
한라산의 그림자 아래 그들은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작은 마을에서는 아침마다 풍경을 울리는 풍경 소리와 현지 차밭에서 자란 녹차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들꽃이 만발한 산책로를 손잡고 걸으며 서로의 꿈과 두려움을 공유했습니다. 민주는 함께 보낸 매 순간을 시로 표현했고, 혜진은 주변 풍경을 그리며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기대와 책임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은 지역 시장을 돌아다니며 작은 수제 부적을 파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혜진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나비 모양의 비치 펜던트였습니다. 이것은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 펜던트를 구매해 혜진의 목에 조심스럽게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비의 날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야. 서울로 돌아온 후 혜진은 민준에게 이끌린 용기로 모든 도전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수영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는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눈물로 끝났습니다. 엄마, 전통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 행복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라고 혜진은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존경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 자신답게 살면서요. 딸의 진심에 감동한 수영은 그녀가 짊어졌던 기대라는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혜진을 강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난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민준이 내게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난 그를 받아들일게. 한편 민준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민감함과 진정성이 돋보이는 시집을 출판했고 그의 말은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도 울림을 주었습니다. 민준은 혜진에게 시집의 사파를 부탁했고 두 사람은 함께 용기와 변화를 기념하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 후 불국사에서 황금빛 노을이 드리운 가운데 민준과 혜진은 조용한 결혼식에서 서약을 나눴습니다. 등불들이 부드럽게 바람에 흔들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가 그들의 약속을 감싸는 듯했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변화를 상징하는 나비 펜던트를 착용했고 민준은 모든 것을 말해주는 미소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상을 계속해서 도전할 것을 약속합니다. 민준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한 단어씩 써 내려갈 것입니다. 혜진은 미소 지으며 그 약속이 민준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살고 깊이 사랑하며 더 이상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국의 하늘 아래 전통의 역사가 깃든 환경과 자유로운 미래 속에서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약속은 단순한 사랑의 서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역경을 넘어 서로를 발견하고 자유를 선택할 용기를 가진 두 영혼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